이제 드럼 치는 분한테 좀 리얼하게 이걸 좀 쳐주세요. 그래서 비트를 이미 찍어놓은 걸 그 드러머 분께 이걸 좀 해주세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쳐주셨는데 그 너무나 잘 맞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배보이라는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뭔가 나쁜 남자 이미지, 무엇 이미지, 어떤 게 가장 잘 통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.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좀 익숙하게 흘려듣는 후렴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I gotta be a bad boy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, 그러니까 하드코어로도 불러봤어요. 제가 어떻게 부르면 I gotta be a bad boy 막 이래서 했는데 샤우팅으로 막 해봤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좀 하드하다 그래서 뭐 했는데, 그리고 제 옆에 지금 태환이 형이라는 분이 계세요. 그러니까 사실은 좀 머리가 컸다 했을 때 가장 실패할 확률이 많다라는 거는, 그러니까 난 이런 음악을 할 거야, 난 이런 걸 해도 돼 막 이러면서 막 좀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망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그게 아니라 좀 제 음악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. 그래서 그 태환 씨라는 분이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. 그리고 레이니즘 자체는 그 배진열 씨라는 작곡가분이 계시고,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소스들을 막 너무나 좀 많이 갖다 줬죠. 그래서 같이 막 밤새고 막 작업하고, 그리고 레이니즘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군데 제 타이틀곡을 맡겼는데 제 타이틀곡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너무 멜로디가 좋으면 너무 가볍고 저 같지 않고, 또 비트가 너무 세면 멜로디가 또 없고, 그래서 제가 직접 형 우리 밤새시다 해서 한 보름가량 계속 작업실에서 같이 막 밤새고 뚝딱뚝딱 했던 게 레이니즘이었죠. 예. 그 박진영 씨하고는 그 두 분은 이제 뭐 매스컴에서 그 서로 위하는 발언, 아끼는 발언, 그리고 B 씨도 박진영 씨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 이런 것들을 나누지만 이 경쟁 의식 이게 존재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존재할 수도 없고, 일단은 뭐냐면요, 이제 형이랑 저랑은 사실은 정말 옛날에는 그러니까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,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. 형이 야, 뭐 열심히 하냐? 뭐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고 막 하는데, 지금도 늘 응원해 주세요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저한테 정말 쓴소리 해주고 욕할 수 있는 분이세요. 그래서 저한테 진짜 이런저런 욕도 해주시고, 그러니까 조언도 해주시고, 그러니까 사실은 야, 진짜 둘이 친해? 야, 진짜 둘이 형 동생 맞아? 야, 그래도 아닌데, 아닐 텐데, 사이가 좋지는 않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그러면 근데 사이가 좋아도 그 안에 은근히 최소한의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. 예를 들면 B 씨의 입장에서는 박진영 밑에 있다가 나오던 이런 소리 듣느니 자살하는 게 난 거 아니야. 그렇죠. 성공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. 그렇죠. 감히 어쨌든 저는 그 사람, 그러니까 박진영이라는 그 분한테, 제 사부님한테 배운 모든 것들이 저한테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. 그리고 저는 그 노하우와 제 노하우를 합쳐서 그분과는 또 다른 색깔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고요. 그래서 언제나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서로 같이 가고 있는 무언가 파트너 혹은 동업자라고 생각이 돼요. 형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. 가사는 이번에 엿먹으셨던데. 가사의 선정성 논란이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. 그러니까 저는 물론, 그러니까 제가 많이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선정성 논란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죠.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별의별 가사들이 다 나와요.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음악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제가 느끼기에.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제재는 있어야겠지만 그 제재를 조금은 유연하게 풀어줘야 조금 더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와 이런 공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니까 물론 뭐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, 이번 그 선정성 논란은 자, 도대체 그럼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. 뭐가 비슷하다. 자, 의무적으로 이게 비슷해서 안 된다.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 가사에 심의를 넣었을 때, 이건 안 되니까 아예 빼세요라고 얘기를 하든지.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레이니즘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춤이나 아니면 가사나 아니면
사실은 물질적으로 이득이나 음원이나 아니면 앨범도 너무나 많이 팔렸고, 그러니까 웨이니즘으로 다 덕볼 건 다 덕을 봤는데, 이제 드디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려서, 그러니까 선정성 기준을 어겼다. 이래서 이제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, 그럼 아니면 처음부터 기준이 무엇이냐?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게 무슨 가사가 있는데 이게 마치 여자와의 그런 뭐 여성과의 그런 관계가 표현되는 것이고, 그래서 지금 드디어 선정성 논란이 됐다면 그러면은 이 언론에 의하여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했네, 바꿔야겠다라는 건지, 아니면 진짜 지금 2달 동안 맨날 이걸 갖다가 연구하신 건지, 그러니까 저는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이냐,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. 그 3사에 각각 그 방송 심의가 존재하고 있는데, 또 다른 동네에서 유해 매체다 뭐 이런 판정을 내리고, 네. 막 이 시스템들이 바뀔 때마다 여기서 한 소리 저기서 한 소리 막 이렇게 되면 골 아픈데 말이에요. 그 매직 스틱은 확실히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? 제가 뭐였냐면,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인데, 근데 그것을 저는 절대로 얘기를 했어요. 처음부터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이 5집 앨범이 나오기 전에 매직 스틱으로 춤을 춥니다. 그리고 제 가사에 매직 스틱이라는 것이 있는데,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너무나 재밌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, 그 마술봉으로 제가 어떤 무대를 표현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. 그래서 가사를 썼는데, 마치 그거를 또 의무적으로 다른 분이 인터넷 이제 누리꾼들, 그러니까 네티즌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냐, 그래서 조금씩 이것이 얘기가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. 근데 그것을 또 발단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시끄러워졌는데, 또 그것을 보고 이게 이거였어?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해서 다른 데서는 이제 방송 3사 심의위원단 분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제 제재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저는 제재를 해도 되는데 왜 지금이냐 이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때가 늦었고, 사실은 웨이니즘으로 음원 수익 날 거 다 났고. 아니, 때가 늦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, BC는? 저는 이 다음에 맞게 될 사람들이 문제지. 이 다음 사람들은 때 늦기 전에 때릴 테니까. 근데 저는 심지어 뭐냐면,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후속곡으로 바꾼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는 어차피,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주시니까 앨범이 더 나가더라고요. 인터넷에 뭐라고 떴냐면, 이게 왜 그렇게 되면 이제 선정성 논란이 퍼지면서 19세 이하 판매 금지라는 이런 딱지가, 꼬리표가 붙잖아요. 딱지가. 그걸 이제 희귀성이 있다고,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모읍시다 이래서 그걸 모으더라고요. 그 사람들이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모으네?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앨범이 더 많이 팔리고 있고,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청소년 유해 매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쫙 끌어당겨주는 그 프로모션을 정부가 해주는 게, 아마 이번 정부가 BC를 이번 임기 내에 어떻게든 월드스타로 확실하게 초대박을 터뜨리려는 정부 차원의 도움을 지금 주려고 하나 봐요. 네, 많이 도와주십시오. 네.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부 차원의